자,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만 앞 시간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 정정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그 카지노 폐강 지역의 내국인 세율을 6,000원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6,300원이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거예요. 그 부분 자막으로 제공이 됐겠지만 제가 육성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교재 233페이지 보실게요. 자, 2장이에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열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정 소비세라. 자, 로마자 1 과세 대상이죠. 근데 그 밑에 1번 과세 물품이죠. 한 장 넘겨볼까요? 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이제 2번 과세 장소 입장행위 있죠. 236페이지. 크게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3번 보면 과세 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 있죠. 그 다음에 4번 과세 영업장소 영업행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크게 카테고리를 4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33페이지 오셔서 과세 물품부터 보죠. 근데 물품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부터 나오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품 가격에 때리는 거, 그 다음에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과세 가격에 때리는 거. 그죠? 그래서 다음에 물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 물품 가격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 동그라미 1번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 자, 수렴용 총포류, 동그라미 2번이죠.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네요. 물품 가격의 20%.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승용차예요. 자, 3번, 4번은 뭐 배기량 2000cc 초과든 이하든 지금 5%를 때립니다. 옛날에는 2000cc 초과하는 건 더 높은 세율을 때렸는데 그 한미 FTA 체결하면서 미국 쪽에 아무래도 그쪽은 뭐 큰 차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똑같이 통일시켜라 해갖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인데 조심할 거는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캠핑용 자동차가 들어가 있죠. 트레일러 포함해서. 부자들이죠. 뭐 캠핑용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이륜차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륜차. 바퀴 2개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5번. 자, 기억.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 배기량 125cc는 넘어가야 된대요. 너무 작은 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주 1번, 동그라미 6번은 전기 승용 자동차도 있네요. 자, 주 1번 승용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구분 기준에 따른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인데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건 제외한다. 우리가 보통 이걸 뭐 국민차, 경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걔는 개별 소비세를 안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스파크, 모닝, 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현재 그 정도가 규격을 충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에 자, 8인승 이하니까 9인승 이상의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특수자동차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8인승 이하라도 경차는 또 제외되는 거고. 근데 그 경차 규격은 1000cc 기준이고 3.6m, 1.6m 기준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2번 과세 대상 이륜 자동차에 즉 오토바이에 국방용 군대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경찰용 경찰분들이 쓰시는 거 이런 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전거도 과세 대상이 아니래요. 요새는 뭐 자전거도 비싼 것들은 뭐 굉장히 비싸던데 어쨌든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해야지 내 발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자, 주 3번 전기 승용 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섞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위 3, 4, 5 자동차에 해당하며 전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죠. 234페이지. 자, 이제 과세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앞에서 본 건 물품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과세 가격이란 물품 가격 중에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그래서 아까 500 기준 가격, 200 기준 가격, 가구 같은 거는 조당 800, 개당 500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죠? 자, 표를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근데 공업용 다이아몬드하고 원석 있죠? 가공하지 않은 거. 뭐 우리가 원석도 있고 나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체 상태에 있는 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업용이라든지 이런 거, 원석. 자, 근데 기준 가격이 지금 개당 500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귀금속 제품입니다. 장신용구, 화장용구, 뭐 끼견, 식탁, 우승배, 트로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실내 장신용품인데 얘도 개당 500이고요. 근데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되는 게 중고품인 거, 그 다음에 국가적 기념 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건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자, 고급 시계는 개당 200이네요. 기준 가격이. 자, 6단인데 200만 원, 그리고 10만 원 면적 있죠? 제곱미터. 근데 둘 중에 큰 거네요. 자, 고급 가방이에요. 개당 200이죠. 고급 모피예요. 근데 토끼 모피하고 그 제품 생모피는 제외한답니다. 아까 원석도 제외했듯이 생모피, 토끼 모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고급 가구는 조당은 800이고 개당은 500이에요. 근데 고급 가구에 공예 창작품은 제외한다는데 그 공예 창작품이 뭔가 밑에다가 자, 참고 2번을 보니까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걸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그렇죠? 창작의 의욕을 끊겠죠, 이 과세하면. 그렇죠? 자, 전통적인 공예, 기능, 기술, 법으로 오치를 해서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돼 있네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석유류예요. 석유류 보니까 이제 휘발유가 있고요. 경유, 등유, 중유. 자, 5번에 석유가스 중에 프로판 있죠. 킬로그램당 20원이네요. 자, 부탄 있네요. 6번. 킬로그램당 252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판보다는 지금 부탄이 세율이 좀 높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죠. 그렇죠? LNG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내려가서 담배 있네요. 담배를 보니까 이제 피우는 거 구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일종 관련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배 얘기하는 거죠. 20개비가 보통 한 갑이거든요. 20개비당 594원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요새 뭐 주변에 파이프 담배 피시면 거의 없잖아요. 영화에도 안 나와요. 영화에도. 그죠? 옛날 영화에는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종 갈게요. 5종. 전자담배 있죠?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이더라. 그런 정도. 자,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참고하시고요. 넘깁니다. 자, 236페이지. 과세 장소 입장행위 2번이에요. 자, 입장행위인데 가로 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 가로 닫고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과세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 경마장 1인 1회 입장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표가 사람이 되는 거고 인수. 그 다음에 세율이 1,000원이 되는 거죠. 네, 장애발매소 2,000원이고요. 비싸네요. 경윤장, 경정장은 400원이고요. 장애는 800원이에요. 자, 투전기 10,000원이죠. 골프장 12,000원이고요. 카지노 5만 원인데 아까 제가 실수했다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6,000원 아니고 6,300원인데 내국인인 거죠. 왜? 외국인은 지금 2,000원인 거니까 결국은 그 6,300원을 적용받는 이런 부분은 지금 내국인이라는 거죠. 네, 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37페이지죠. 3번 과세 유흥장소 유흥음식행위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유흥주점, 뭐 요정, 뭐 캬바레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 얘기하는 거고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그 밖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 유흥음식 요금의 10%네요. 자, 4번 내려갑니다. 과세 영업장소의 영업행위인데 카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지노는
입장하는 사람의 입장 행위도 과세 대상이지만 경영자 입장의 영업 행위도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과세 영업 장소란 영업 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영업 행위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 영업 장소와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 과세 영업 장소 보니까 폐광지역 카지노, 관광진흥법 허가받은 카지노죠. 결국 카지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율을 보니까 연간 매출액 가지고요. 500억 이하는 안 때리네요. 0%니까. 아까 칠판에 보여드렸지만 500억이 넘어가면 이제 2% 때리는 거고. 그렇죠? 1000억이 넘어가면 4%를 적용을 하네요. 자, 총 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총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은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강원랜드라고 그러면 받은 돈이 10억이야. 아니 뭐 2천억이야. 근데 이 사람들 잭팟 터져서 당첨됐어. 그럼 줘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500억이야. 그럼 2천억에서 500억 뺀 1,500억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물품이에요. 자, 거기부터 또 칠판 보죠. 자, 과세하지 않는 물품이에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암기할 텐데 이게 알코올 자기간 수거다 해서 기억하기 좀 좋으시게요. 알코올 자기간 수거다. 그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알코올이에요. 얘가 1번인데 알코올 1도 이상 물품이에요. 알코올이 1도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세법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시는 술은 보통 뭐 16도짜리도 있고 뭐 30도짜리도 있고 하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데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코올이 1도 이상이 들어가면 걔는 주세를 때리는데 개별 소비세를 또 때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래서 얘는 주세와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가 안 때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알코올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거죠. 아니 가구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하고 쓰는 그거 안 때린다. 알코올 자기 사업성을 띠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간이에요. 요 간은 이제 뭐냐면 우리 관세법상 간이세율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간이세율에는 뭐 우리가 관세만 있는 거 아니죠? 개소세도 들어가 있고 주세도 들어가 있고 근데 또 때리면 어떻게 안 되지? 그래서 관세법상 간이세율 물품은 이미 간이세율에 개소세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때리면 더블과세 문제가 생기니까 비과세 해주는 거죠. 간이세율 적용되는 물품. 자, 그 다음에 이 수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직무상 어쩔 수 없이 뭐 검사를 한다든지 행정관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보낸다든지 하는 건데 그걸 세금을 때리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직무 수행을 위한 수거 물품이에요. 직무 수행 위한 수거 물품. 그래서 알코올, 자기, 간, 수거. 부가가치세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감이 있어도요. 개별 소비세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좀 가볍게 공부하는 걸 알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객관식으로 내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렇죠? 제가 암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교재 보시죠. 237페이지입니다.
비과세인데 동그라미 1번. 아, 자기부터 나왔네요. 조심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네요. 자기의 누구는 제외한대요. 법인 제외. 개인만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코올 자기간수고 못 외우는 수험생은 거의 없어요. 이걸 못 외우고 들어갔다 공부 안 한 거야. 이 정도도 안 외우고 들어갔다는 건.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헷갈려갖고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용으로는 이런 걸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법인 제외하고요. 자기 가족만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입니다. 자,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죠. 3번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약사법, 식품위생법 이런 법 이름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관련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이죠. 직무수행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알코올 1도 이상 함유하는 물품이죠. 그럼 주세법상 주세가 과세되는데 개별 소비세를 또 때리면 더블 과세 아니냐 그런 거죠. 뭐 책에다 넣긴 그렇지만 과감하게 넣었어요. 알코올 자기간 수거 암기 밑에 암기하시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넘깁니다. 자, 238페이지요. 참고 있죠. 자, 우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데 수렴용 청포류의 공기총은 제외한대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승용차에서 아까 경찰 제외했죠. 근데 규격까지도 봤죠. 자, 캠핑용 차의 과세 대상인데 트레일러가 포함된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이륜차 중에 우리 군대에서 쓴다든지 경찰용으로 쓰는 거는 또 제외한다. 그렇죠? 자, 보석인데 공업용 다이아몬드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석, 여기에 나석까지도 과세가 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귀금속 제품은 중고랑 국가적 기념 행사용은 제외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모피에서 토끼 모피하고 그 생모피 제외된다는 거. 네. 고급 가구는 아까 공예창작품, 무형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과세하지 않더라.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죠.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자 2번에 세율체계예요. 자, 기본 구조는 첫 번째 기본 세율, 탄력 세율, 잠정 세율이죠. 자, 탄력 세율부터 보죠. 기본 세율에 대한 건 우리가 앞에서 좀 봤어요. 자, 과세 물품과 과세 장소 입장 행위 과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현재도 지금 뭐 부탄 등에 대해서 일부 적용하고 있네요. 자, 적용 사유는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탄력 세율은 기본 세율의 30% 범위 좀 체크할까요?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적용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뭐 부탄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도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잠정 세율 아까 6년간이었죠. 그렇죠? 4년간 10%, 그 후 1년 40%, 그 후 1년 147이잖아요. 70%, 147. 4년간 10%, 40%, 70%. 그렇죠? 결국 6년간이죠. 6년간 147이에요. 근데 411 이렇게 나눠야죠. 자, 그래서 적용 대상 보니까 과세 물품 중에 기술 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품인데 뭐 현재는 없대요. 적용되고 있는 건. 탄력 세율은 지금 쓰고 있는데 적용되는 게 있는데 잠정 세율은 적용하는 게 없더라. 그 적용 세율 보니까 4년간 10%, 그 후 1년 40%, 그 후 1년 40%. 자, 147이죠. 10%, 40%, 70%. 자, 적용 범위. 잠정 세율은 그 적용을 단축, 중지하거나 기본 세율 범위에서 인상할 수도 있는데 세율 간 적용 순위 1순위가 잠정이에요. 2순위가 탄력이고요. 3순위가 기본 세율이더라. 지금 돼 있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판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는 열거주의죠. 그러니까 열거가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 돼 있는 건 열거돼 있는 건 과세가 되는 거고 열거 안 돼 있는 건 과세가 안 돼 있잖아. 두 번째는 열거돼 있는 것도 차등 비례 세율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죠. 근데 얘가 막 섞여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섞여 있는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해서 과세할 거냐 말 거냐 혹은 어떤 세율을 적용할 거냐 과세한다면
그 부분을 판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판정인데, 자, 일단 의의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칠판에. 자, 의의 240페이지에요 지금. 자, 취지 동그라미 1번. 과세 대상의 판정 규정을 둔 취지는 개별 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 대상과 현실적으로 유통되는 과세 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 물품과 과세 유흥장소, 과세 영업장소의 판정 기준을 두어서 과세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혼용되어서 완성이 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판정 기준하고요. 또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거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대자동차가 승용차를 내보내요. 공장, 울산에서 공장 밖으로. 그럼 완제품으로.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이 승용차 부품이 2만 개인데 그거를 일부 한 두 개만 떼놓고 나머지를 내보내고 2개를 그 반출한 이후에 끼면 그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런 건데, 자 이제 판정의, 자 동일한 과세 물품이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 판정은 어느 세율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문제고요. 분해 등으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의제된 과세 물품이 나중에 가공 조립한 물품으로 반출이 되면 개별 소비세가 또다시 과세된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가 분해 조립해서 내보낸 거 과세했어. 우리는 완제품으로 봐서. 근데 나중에 또 때리면 더블 과세잖아요. 완제품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 나중에 가서 공제해 준다는 거죠. 세액공제. 그 전에 맞은 거. 동그라미 2번. 이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었을 때 이미 과세된 개별 소비세는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더라.